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군대가 몇 개인가? 물론 정규군으로는 유일하게 조선인민군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비정규군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정규군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해마다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정규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농저기군, 노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예비군입니다. 북한의 노동자, 농민은 계급 계층별로 볼 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북한의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의 숫자는 130만 명 정도 되고 노농저기군의 숫자는 600만 정도에 이릅니다. 노농저기군은 해마다 겨울이면 한 달 정도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합니다. 다음은 교도군, 교도대라고도 합니다. 교도군은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 또는 계층의 예비군입니다. 북한의 교도 무력의 훈련기간은 계급, 계층별에 따라 차이가 좀 나는데 훈련기간이 가장 긴 계층은 대학생들입니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대학 기간에 6개월 이상의 전문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규군처럼 병영 생활을 합니다. 북한의 교도군의 숫자도 200만 정도에 이릅니다. 셋째로 붉은 청년 근위대입니다. 북한의 붉은 청년 근위대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예비군입니다. 학생들은 해마다 2주 정도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정규군처럼 병영 생활을 하며 일과도 정규군과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 끝날 때에는 군사훈련 종합 판정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판정 종목으로는 격술, 창격술, 장애물 국보, 철봉, 평행봉, 고조평행봉, 사격 등 여러 가지입니다. 사격은 실탄을 3발씩 주는데 제일 높은 점수는 30점입니다. 사격을 잘못해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노농저기군이든 교도되든 붉은 청년 근위되든 다 훈련을 판정받을 때 적으로 설정하는 상대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아기들, 소년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의 철천지 원수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라는 세뇌를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때려잡는 군사체육 경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북한은 붉은 청년 근위대가 비록 청소년들이지만 나라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후비군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적관념을 심어주기 위하여 6.25 전쟁 시기 붉은 청년 근위대원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만들어내고 사상교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정말로 6.25 전쟁 시기에 북한의 붉은 청년 근위대원들이 잘 싸웠더라고요. 물론 세뇌를 시키기 위한 영화니까 거짓말이 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년씩 군사복무를 하고 또 제대되어서도 노농저기대나 교도대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예비군으로 생활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라고 통지서를 받고 정말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북한에서도 고달프게 이런 훈련을 하더니 대한민국에 와서도 똑같이 해야 되나? 정말 사람을 못 살게 그러는 거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훈련에 참가해 보니까 TV를 몇 시간 동안 시청하면서 민방위 대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만 알려주더라고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의 주민들 속에서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불만들을 잘 털어놓습니다. 현대전에서 이런 예비군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킬 거면 핵무기는 왜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불평, 불만이 보위부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정치범 감옥에 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돌격대라고 하는 가장 조직화되고 반군사화된 예비군이 있습니다. 북한의 돌격대는 돌격대라는 이름 앞에 김일성의 빨치산 초기의 충신들이었던 차강수, 김혁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또 북한의 현 시대상에 맞는 대명사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차강수 청년 돌격대, 속도전 청년 돌격대, 백두산 선군 청년 돌격대 등 북한의 돌격대 이름은 참으로 각이합니다. 또 어떤 돌격대는 최고 통치자가 특별한 지시를 내린 날짜를 그
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최고 통치자가 6월 18일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6.18 당원 돌격대, 8월 15일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8.15 청년 돌격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기도 합니다. 북한의 돌격대는 지금 같은 평화 시기에는 발전소 건설, 아파트 건설, 공장 건설, 철도 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의 수많은 건설들을 도맡아 하지만 유사시에는 제2의 정규군이 되어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각 도, 시, 군마다 존재하는 83 돌격대가 있는데 이 돌격대는 비정규 돌격대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비군 중에서도 또 예비군입니다. 이 돌격대는 병영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최고 통치자가 각 도마다 하도 건설 과제를 많이 주니까 도나 시 군들에서 자체로 조직한 돌격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기관이라든가 국정원이 정규 무력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완전한 정규 무력입니다. 북한은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뿐만 아니라 검찰기관도 정규 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정찰총국 호위사령부는 비정규군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규군입니다. 정규 무력이란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군사체계를 가진 무력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북한의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 검찰기관은 이런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군사체계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정규군이란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군사 일가와 훈련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즉 북한의 보위사령부와 정찰총국, 호위사령부는 정상적인 군사 일가와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예비군에 대해서와 정규군, 정규무력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아이들과 노인들, 부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100%는 정규군이거나 정규무력이거나 예비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